이거 너무 문제가 될 발언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업한테는 재택근무는 좀 사치스러운 단어 아닌가? 자율이라는 키워드 뒤에 그냥 무관심? 방임이 너무 크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각자 다르게 해석해버리는 거죠. 자율을 자유라고 해석해서 아무 데나 가도 되니까, 다 맞으니까 네 말도 맞고요, 네 말도 맞고요, 이 존중만 존재하는 건데, 어쨌든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 팀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가장 크게 모티베이션이 생기고 팀워크도 좋아진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막 사이 좋고 팀 분위기 좋은 게 좋은 팀이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중고거래 스타트업 세릿을 공동 창업했었고요. 번개장터라는 스타트업에서 제품 개발을 담당하다가 지금은 스타트업 투자하는 일을 하는 더벤처스라는 회사의 대표 김초로입니다. 사실은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첫 창업은 세릿은 아니었고요. 제일 처음 저희가 아이템을 준비하고 실제로 앱을 만들었던 거는 데이팅 서비스였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무슨 창업 경진대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가서 교수님들한테 피칭도 하고 학교에서 300만 원, 500만 원 뭐 이렇게 지원금 주신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했던 게 첫 번째였고요.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경쟁 상대를 하나 찍었어요. 그게 회사가 됐든 사람이 됐든 쟤보다는 잘해야지, 이렇게 목표를 세팅했어요. 그때 당시에 나름 잘 나가던 스타트업들이 좀 있었는데,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게 뭐 좋게 표현하면 용기가 있는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몰라서 한 거죠. 이게 실제로 한번 해보면 와,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엄청 크게 느끼거든요. 하루 이틀 정도 기쁘고 나머지 362일 3일은 다 힘든 날들. 개발할 팀도 없어가지고 제가 저희 학교 컴퓨터공학과 게시판에다가 글 썼어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실 분이 있냐, 이렇게 해서 사람 모으고. 이유를 들면 뭐 한도 끝도 없는데, 사람들이 뭘 원할지를 제가 전혀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제 생각에 이거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게 목적이었고, 만들고 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제품을 전달해야겠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앱스토어에 딱 런치하고 그 다음 일은 알아서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때부터가 시작이더라고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지금 생각하면 좀 한심하네요. 지금 돌이켜보면 창업해서도 어떤 사업적인 아주 긴 호흡의 목표가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 계획이 아주 명확하게 있고 그 계획대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되게 신기하게 느껴져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충동적인 걸 수도 있고 뭐 무계획한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오늘, 이번 주, 이번 달 목표를 달성하는 거에 되게 집중했고 그렇게 좀 살아왔던 사람이라서 고민이 별로 없죠. 저는 고민이 깊어지면 행동을 못 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민을 길게 하면 안 좋은 생각이 많아지고 내가 이 일을 안 해야 될 이유가 점점 더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못 해보는 것보다는 짧게 고민하고 몸으로 실행하고 느끼는 게 훨씬 더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인 것 같은데, 제가 엄청 고민을 잘해서 많이 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하고요. 내가 뭘 하기로 했다 하면 이거를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랬고, 초기에 이제 사업이라는 것 뭐 다 처음 해보니까 회사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뭐 면접에서 사람을 뽑아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정보를 갈구하게 되고,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아티클로 저는 스타트업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글로 스타트업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답인 줄 알고 그렇게 다 따라 하려고 해요. 그게 아주 우연찮게 이 창업자의 성향이랑 잘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성향이 되게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성향이에요. 그래야 만족하고 행복하고 동기부여도 되고 하는 성향인데, 글을 봤더니 자율과 책임을 줘야 된대, 구성원한테. 그래서 그걸 줬어요. 나는 불행한 거죠. 내 성향은 그런 성향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티가 나요. 우리 대표님이 자기는 뭐 말로는 막 책임, 권한 뭐 이런 거 자율 준다고 그래놓고 뒤에서 지나가면서 내 모니터를 슬쩍슬쩍 보는 것 같아. 피드백은 너무 디테일하게 줘. 자기가 한 말이랑 다르잖아. 그러면 전반적으로 조직에 신뢰가 안 쌓이고 동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창업해서 성공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한 것 같거든요. 100개 회사 성공하면 100개 다 다른 방식으로 성공했거든요. 마크 주커버그가 만든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랑 제프 베조스가 만든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완전 다른 아이덴티티, 다른 문화의 회사잖아요. 근데 다 성공하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배워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창업자가 믿는 방향, 창업자의 성향에 맞춰서 회사의 문화라는 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야 저는 그게 아주 멋진 문화가 되고, 그런 문화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회사의 동력도 더 크게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 스타트업을 배우고 글로 이제 경영을 배우다 보면 그런 좀 혼란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회사의 창업자들한테는 항상 마지막에 이 똑같은 문장으로 마무리하는데 그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던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표님 마음대로 하세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니 뭐 이렇게 좀 멋진 답이 있을 줄 알고 물어보러 왔는데 마음대로 하라니 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계시고, 근데 대부분의 창업자분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해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답이 다 있어요. 확신을 얻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에 한 숟가락 더 해준다고 해야 되나? 정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거 너무 문제가 될 발언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초기 스타트업이 재택근무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조직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초기에는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빠르게 논의하고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그거 자체가 사실 스타트업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재택하고 원격을 하다 보면 커뮤니케이션의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눈을 보고 바로 앞에서 생각나는 걸 얘기하는 거랑 글로 남기고 내일 이야기하고 하는 거랑은 무조건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제 더벤처스라는 투자사도 투자라는 일을 하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지 뭐 큰 스타트업 투자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스타트업처럼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의 투자사는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되게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좀 널리 있다 보니까 투자라는 일을 내가 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뭐 회사에 출근도 잘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죠. 저는 완벽한 자율과 책임을 가진 조직이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율이라는 키워드 뒤에 그냥 무관심, 방임이 너무 크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각자 다르게 해석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자유주행이라고 안 하고 자율주행이라고 하잖아요. 그 목표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알아서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율을 자유라고 해석해서 내가 어디든 가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직이 다 힘들어지죠. 아무데나 가도 되니까 다 맞으니까 네 말도 맞고요, 네 말도 맞고요. 이 존중만 존재하는 건데 어쨌든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 팀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가장 크게 모티베이션이 생기고 팀워크도 좋아진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막 사이 좋고 팀 분위기 좋은 게 좋은 팀이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스타트업에 런웨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영원 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남았냐, 이 런웨이가 떨어지기 전에 최대한 많은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완벽한 한 번 시도해서 성공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뭐 저는 아직 그런 사례를 거의 못 봐서,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려면 굉장히 밀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고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업한테는 뭐 재택근무는 좀 사치스러운 단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위해서 이 일을 계속하냐면, 그때 저도 이제 엄청 멋있는 대답을 하고 싶거든요. 책에서 본 거. 근데 이게 제가 안 믿는 거라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그냥 이 일을 안 해야 될 이유가 저한테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기회도 사실 제가 더벤처스라는 회사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하니까 생긴 거잖아요. 뭐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재미없을 이유가 별로 없다? 안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 그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다른 취미도 없어요 사실. 좀 슬픈가요? 원래 있었거든요. 원래 저는 운동하는 거 정말 좋아했고 야구 같은 것도 되게 열심히 하고 보고 했었고 축구도 그랬고, 어느 순간 뭐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지금 하는 이 일이 취미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생각 없어 보이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내 커리어를 어떻게 디자인해야지, 뭐 내 다음 커리어가 어떻게 돼야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이 일을 잘하는 거가 저한테는 목표지, 이걸 해서 다음 어떤 커리어를 만들겠다는 제 목표가 아닌 거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왜 태어났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죽을 때 만족할 거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엄청 긴 시간 동안 고민하고 내린 결론은 고민 안 해야겠다가 결론이었어요. 제 주변에도 정말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민 많이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만 있다면 고민 많이 해야겠죠.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 많이 하면 할수록 걱정이 많아지는 게 자연스러운 순서인 것 같고, 걱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행을 못 하게 되니까, 그러면 정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양이 너무 작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좋은 인생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고민은 적당히 하고 그냥 오늘을 열심히 살자, 그렇게 사는 게 제 삶인 것 같습니다.